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데 쌍둥이 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를 보면 쌍둥이 출산율이 2위이고요. 셋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율은 1위라고 합니다. 다태아. 다태아. 네. 태아가 이제 여럿이다. 네. 이런 뜻.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다태아 임신 그리고 출산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 2000년대 전후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걸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 다태아 출산을 줄이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이 위험성을 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일 배아 이식 한 개만 이제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봐주는 게 쌍둥이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뭐예요? 우선 흔하게 지목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과배란 호르몬제라고 해서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제를 맞게 되고 난자를 많이 만든 다음에 채취를 해서 보통 2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하게 됩니다. 아, 이식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자연 임신 같은 경우는 쌍둥이 출산율이 거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시험관을 거치면 3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고요. 엄청 올라가네요. 예. 또 여기에 또 하나 요인이 있는데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다태아 정책 현황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보니까 다태아 산모와 출산 경험자를 이제 기반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가임기 여성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거든요. 요걸 좀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쌍둥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낭성을 이제 의료적인 치료를 할 때 호르몬제를 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과배란 과정에서 임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태아를. 이제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시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연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WHO에서 얘기하는 그 임신 시술의 과정을 보면 그거는 자연 임신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보면 과배란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과배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설명을 좀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특히 뭐 다낭성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설명을 못 듣고 이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의외로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 시술을 받는 산모들도 의사에 따라서 설명을 이제 못 듣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설명 고지 의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요?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난임병원인 경우에는 시술 동의서도 이제 구두로만 이제 해결을 한다던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임신 성공 확률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도 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그러니까 임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혜연 연구원이 만난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이 합병증을 겪었고요. 태어난 아이들도 10명 가운데 5명이 이제 합병증을 겪었는데 출산 뒤에 폐혈증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례도 있었고 임신 중독증 그리고 조산 위험은 이제 충분히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에 생략되는 거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연구원이 보고 있는 거는 난임시술병원이 이제 분만병원과 분절이 되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난임시술병원에서 내가 이제 임신 성공을 했을 때 보통 12주에서 16주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임신이 성공이 됐다고 딱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받는다. 네,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산모가 모든 정보를 다 담당하는 몫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연구원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난임시술 병원에서는 사실 임신 성공만 해주면 된다라는 인식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다태아 출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상급 병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전원을 하는데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그 정보조차도 제공되지 않고 다 이제 인터넷으로 아름아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중절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뭐 사태아인데 이제 이태아로 줄인 그런 분도 만나봤는데 이 병원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병원에 전화해서 해주니 안 해주니 막 이런 것까지 씨름씨름해서 중절 수술을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태아 이태아라는 게 배아 이식이 잘 돼가지고 4명을 임신을 했는데 상황상 2명으로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수술인데 이제 산모가 병원이랑 싸워가면서 이 수술을 해결해야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태아 임신과 출산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보가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거시적으로는 단일 배아 이식으로 나아가되 우선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좀 일관된 돌봄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출발점이 이제 산모가 다태아 임신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반성 보도가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촌철님 사연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쌍둥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얘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얕았다, 경박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반성을 하고 그 촌철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게 산모에게도 그렇고 그렇죠. 태아에게도 그렇고 위험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